그 요즘에 대회가 많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미대형의 인기가 장난 아니야. 뭐 제가 그렇게 막 유명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만 알아보는 경우가 많았었거든. 그리고 오빠는 옆에서 그냥 서 있고 누군지도 몰라. 뭐 인사도 안 해. 그냥 나한테만 인사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미대 형님, 팬이라고. 나 옆에 있는데도 나랑 사진도 안 찍고 막 미대 형님하고 사진 팬이라고. 그런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었는데 어떻게 뭐 매우 부담스러워요. 기분 막 날아갈 듯이 좋아 보이셨는데? 아니 물론 뭐 누가 알아봐 주면 좋기야 한데 그런 게 이제 어색하다 보니까 난생 처음 있는 일이라. 내 인생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뭐 그렇지만 좋다 이거 아닙니까? 아무튼 간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조금 풀리고 대회도 많이 열리다 보니까 대회에 유입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트레일러닝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런 거를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최강 반상회를 하면서 10km든 20km든 100km든 트레일러닝 대회에 대한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이번 시즌에는 또 제가 100km 종목을 도전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그런 궁금증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마라톤 대회면 마라톤 대회, 트레일러닝 대회면 트레일러닝 대회, 대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새로운 대회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마라톤에서 트레일러닝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트레일러닝을 먼저 했는데 마라톤을 또 도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되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경계가 많이 풀어진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 하프를 뛰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트레일러닝 대회 20km 코스를 완주할 수 있을까? 풀마라톤을 해보지 않았는데 50km 종목을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다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근데 본인 첫 대회가 울주 오픽이었잖아. 마라톤 안 해보고 마라톤 1도 안 해보고. 이미 거기서 답 다 나온 거 아니야? 그렇네. 그때 내가 하프 한 번 뛰어봤어. 하프 딱 한 번 뛰어보고 그것도 대회도 아니야. 그냥 혼자. 그리고 불수다수복 한 번 도전해보고 바로. 처음에 원래는 투픽 신청하려고 했어. 왜 5픽을 했지? 그 먼 곳을 가서 한 20km 정도만 달리고 오기가 좀 아까워서 그래도 우리가 전에 이러저러한 운동을 했으니 내가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 정도는 생각으로 도전해야지. 약간 가오가 살지. 약간. 말도 안 되는 근자감 때문에 이제 오픽을 신청을 한 거지. 근데 어쨌거나 완주는 했다. 완전 했지. 어쨌거나 완주는 했다.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뭐 할 수는 있다. 그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들은 20km를 뛰기 위해서는 그래도 하프는 해야 되지 않는가, 50km를 뛰기 위해서는 풀마 경험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건데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없어도 완주는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면은 트레일 러닝을 잘 하려면은 마라톤은 꼭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랑 궁금증도 계속 끊이지가 않는 것 같거든? 마라톤 경험이 필수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 나도 마라톤 풀마 경험은 없고 10km밖에 안 나가봐서 그것도 내가 뭐 열심히 뛴 것도 아니고 유모차 끌고 놀러 나간 거라. 난 마라톤 대회에 별로 그런 어떤 열망이 없어. 나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도움도 안 된다? 도움이 안 되지는 않아. 이게 모든 운동이 어떤 기초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달리는 것에 있어서 기초적인 어떤 그런 운동이다 보니까 트레일러닝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은 돼. 달리기 하는 것이. 오빠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 뛰는 거랑 도로 뛰는 거랑 비율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 평소에 훈련하는 그 비율이. 일주일에 그러니까 5일, 6일 정도를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트레일을 가는 횟수는 이틀 아니면 하루 아예 안 갈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옆에서 봤을 때는 오빠 맨날 트레일 뛰는 것 같은데 반 정도는 트레일 뛰는 것 같은데? 아니야, 대회를 앞에 두고는 조금씩? 트레일을 자주 많이 가려고는 하는데 굳이 트레일을 막 이렇게 찾아서 가는 편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이제 시간 여유가 많이 없고 한 번 할 때 좀 효과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편이라서 나는 트레일 러닝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산에 가야지 이런 거는 아니야. 그러면은 기초 체력은 도로 러닝으로 다지고 기술적인 어떤 면을 위해서 트레일을 같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간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달리기를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가볍게 하려고 하는 편이고 조깅을 많이 한다는 얘기네? 뭐 내 딴엔 조깅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본인한테 중요한 거니까. 가볍게 약간 유산소 러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대신에 1시간 정도는 뛰어야겠다. 그런 게 좀 있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10km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뛰어야겠다. 15km. 근데 15km를 뛰면 난 항상 언덕을 섞어서 그러니까 나만의 그런 기준이야. 그게. 그래서 천천히 20km를 뛴다. 거리에 부담이 생기니까 가급적 평지를 뛰되 길게 가는 거고. 그리고 오늘은 좀 더 강도를 높여봐야겠다. 그럼 20km를 뛸 때 페이스를 좀 더 이제 올려서 뛰는 날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좀 변화를 주면서 하는 편이지. 대신에 나 인터벌 같은 건 안 해. 그러면은 도로 러닝은 그렇다 치고 트레일 러닝 훈련을 할 때는 몇 킬로를 뛰어야 되는지 마라톤은 딱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아. 5km, 10km, 5km에 무슨 페이스, 10km에 무슨 페이스 딱 이런 기준이 딱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트레일 러닝은 그게 아니어서 되게 애매하고 힘든 것 같거든. 쉽게 비교할 때도 내가 이 사람만큼 뛰나? 이 사람보다 못 뛰나? 약간 이런 비교를 할 때도 마라톤은 이 사람은 10km에 50분을 뛴대. 나는 그러면은 뭐 47분을 뛰어봐야겠다. 뭐 이런 어떤 딱 그 수치적으로 비교가 되는데 트레일 러닝은 그게 좀 힘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감 잡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사실 나도 아직 그렇게 뚜렷한 감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나는 이제 나의 어떤 그런 최애 코스가 있다 보니까 바로미터라고 하나 그런 걸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아, 좀 떨어졌네. 가늠하기에 딱 좋은 어떤 나만의 그런 최애 코스들이 딱 비교가 될 수 그치. 있는 나만의 코스가 있어야겠네. 필요하지. 트레일 러닝은 같은 10km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데는 막 고도가 되게 막 높고 어떤 데는 낮고 경사도가 세고 낮고 뭐 이런 차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나만의 어떤 최애 코스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대회를 나가보는 거는 어떨까? 잘 모르겠다. 나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싶다.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큰 것 같거든. 근데 대회를 가면은 딱 그 시간이 나오니까. 대회는 단순히 이제 기록의 어떤 정리를 위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행사에 어떤 참여하는 즐기러 가는 목적도 있으니까 뭐 다들 처음은 있는 거잖아. 잘하는 선수들도 처음은 있는 거니까 해보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지. 그럼 대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 딱 첫 대회, 다 아는 큰 대회를 나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작은 대회, 소규모 대회를 나가는 게 좋은지 처음 나간다면 키로수는 몇 킬로를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뭘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처음이니까 한번 맛이나 보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짧은 거를 택했으면 좋겠어. 트레일러닝 대회 뭐 10km짜리 대회도 있더라고. 10에서 20km 정도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대회를 선택을 하고 상승 고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종목 대회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상승고도 높으면 안 돼? 그 상승 고도가 사실 이게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라 거리는 짧은데 상승 고도가 높아버리면 금방 이제 지치고 거기서 포기, 은퇴.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나는 아닌가 보다. 내가 뭐 하려고 이걸 했나.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미가 좀 붙어야 되는 게 일단 목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명한 대회, 작은 대회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 상승 고도가 좀 낮은 그런 대회를 선택해서 가는 게 선택해서 뭔가 희열을 맛봐라. 뭔가 성취감. 성취감. 대회도 많이 생기고 유입도 많이 되다 보니까 50km, 100km를 도전하는 분들도 전보다는 훨씬 많아진 것 같거든. 내 어떤 체감상. 그리고 물론 나도 100km를 도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100km에 대한 감이 전혀 없다 보니까 나 정도의 실력을 가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동반주를 하는 게 완주에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득이 되는 거는 물론 같이 의지를 하면서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득이 될 것 같은데 실이라는 부분은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의 컨디션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동반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트레일 러닝은 주관적인 판단을 늘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향에 따라 많이 갈릴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라면 나는 동반주 안 할 것 같아. 내 성향상 시작부터 하는 동반주는 나는 안 해. 내가 싫어 일단 그게. 도코다이. 근데 내가 또 경험을 해보니까 동반주는 확실히 필요는 하더라고. 초반에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출발을 하잖아. 근데 이제 어느 일정 거리나 순간이 되면 이게 이제 다 찢어진단 말이야. 결국에는 그 주로에 나 혼자 남는 상황도 많이 남게 되고 상황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회 후반부 막 이렇게 되면은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동반주 해줄 사람이 정말 고맙지. 보통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니까 계속
보는 사람을 계속 보게 되잖아. 그게 동반주가 되는 건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같이 어쨌든 움직이고 움직이는 거니까. 서로 이렇게 에너지 주고받으면서 가는 거니까 응. 동반주라고 볼 수 있지. 우리가 꼭 서로 합의하에 우리 동반주 동반주 합시다. 이게 꼭 동반주는 아닌 거잖아. 그 이동을 하다 보면 계속 만나는 사람 계속. 본인 앞뒤로 응. 마주치는 사람은 계속 마주치게 되거든. 응. 뜻하지 않게라도 응.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힘내셔라 화이팅. 응. 뭐 이게 동반주지 뭐 다른 게 동반주야? 그 100km를 하면 새벽 내내 밤중 그 내내 산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거든. 나도 그렇고 우리 클럽 회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더라고. 밤에 무섭지는 않은지, 마킹은 잘 돼 있는지. 마킹이 안 돼 있으면은 내가 막 거기에서 산속에서 새벽에 미아되는 건 아닌지. 마킹은 대회 그 하는 곳마다 음. 스타일이 워낙 달라서 마킹이 무조건 뭐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거를 뭐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마킹이 또 안 돼 있으면 워낙에 민원이 많이 나와서 마킹은 다 대체적으로 요즘 다 잘 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마킹 잘 보여. 그럴 것 같아. 갑자기? 말하면서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게 우리가 요즘에 야간 트레일 러닝을 했잖아. 모교 바이브에서. 근데 오랜만에 야간 트레일 러닝을 하다 보니까 헤드랜턴을 켜고 가는데 앞 사람이 이렇게 가잖아.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걸친 옷이라던가 장비라던가 이런 거에 그 스카치가 되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양말에도 있고 뭐 신발에도 있고 생각지도 못하게 여기저기에 되게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뭐 눈이 그렇게 가더라고. 근데 이제 보통 100km 이상 되는 마킹을 그렇게 반사판 이런 걸로 마킹을 해놓으니까 그게 생각보다 되게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고개를 이렇게 다 막 죽을 것 같이 막 그렇게 이동하지 않는 이상 다 보인다 이거 아니야? 막 여기가 길이 맞나 이렇게 둘러보면 다 다 있어? 있을 정도로 마킹이 요즘엔 다 잘 되더라고. 밤에 이동하는 게 두려운 뭐 그런 것도 루멘이라고 하잖아. 광량 그게 너무 낮은 헤드랜턴만 아니면 다 보여. 그 앞이 환하게 잘 보여가지고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사실. 그리고 이거는 나만 느끼는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볍게 뛰잖아? 그러면 이제 가볍게 그 뛰는 소리가 있잖아. 막 발소리, 내 몸이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들, 막 그런 소리들이 주변에 어떤 그런 소소한 그런 소리들을 좀 이렇게 뮤트시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별로 안 무서워. 가만히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 주변 소리가 너무 잘 들리잖아. 그러면 무서울 수 있겠지. 낙엽 움직이는 소리, 뭐 갑자기 벌레가 막 날아들어. 엄청 무섭잖아. 그러면은 가다가 막 갑자기 라이트 꺼지고 막 이러면 어떡해? 그거는 근데 시작할 때부터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애초에 문제였다. 와 100km 가는데 헤드랜턴이 시작부터 배터리가 없어서 안 나온다. 이거는 100km 뛰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필수 장비에 대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여분의 헤드랜턴을 더 챙겨라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필수적으로 이제 보조 배터리를 챙기는 게 이제 필수 품목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충전을 해가면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예전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보통 이제 새벽에 시작을 하니까 헤드랜턴을 이제 켜고 이동을 하다가 해가 떠서 이제 이걸 집어 넣어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킨 채로 넣는다든지 밝아서 켜져 있는지 몰랐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은 넣고 이동을 하는 와중에 뭔가 잘못 눌려서 켜진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베스트 안에서 켜진 채로 이제 계속 해가 질 때까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방전이 되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가 지고 그때 헤드랜턴을 써야 될 때는 이제 딱 켰는데 안 나와. 당황스러운 거지. 이제.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밝아졌는데 이제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밝을 때는 이게 확실하게 안 보이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좀 사전에 충분히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이제 몸으로 어떤 그런 좀 어두운 환경이나 그런 거를 좀 이게 몸에 익히려고 하는 편이라서 대회 전에는 아주 이른 새벽에 나가서 이동을 시작하는 그런 연습도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밤에 자주 이용하는 그런 코스에서 혼자 이렇게 좀 운동을 해보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 아는 사람들하고 하는 것도 재밌긴 한데 혼자 해봐야 되는구나. 혼자 나 혼자 한번 내 몸을 좀 던져놔 봐야. 100km는 50km 이하 종목하고는 다르게 중간에 드랍백이라는 게 있잖아. 나도 100km를 이제 나가야지 하고 알아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드랍백이라는 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되게 득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보를 얻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 필수 그 공지사항에도 보면은 딱히 명확한 규정이라는 게
있고 그냥 중간에 짐을 옮겨준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짐을 뭘 챙겨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가 필요한 거지? 잘 모르겠더라고. 일단 드랍백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드랍백이라는 거는 100km 정도의 트레일러닝 대회에서 나의 짐을 코스의 중간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옮겨주는 어떤 그런 편의성 시스템? 편의성 시스템? 편의 시스템. 근데 중요한 건 이 드랍백에 대해서 그 어떤 대회에서도 언급을 안 해.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게 문제인데 결론은 그거야. 규정이 없으니까 내가 넣고 싶은 걸 넣겠다 이거지. 그냥 백 안에만 들어가면 상관없다. 뭐 검사도 안 하고. 그럼 보통 드랍백에는 선수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뭘 넣는 거야? 제일 먼저 넣는 게 당연히 신발, 양말 같은 거 하나 이 정도 여분으로 있으면 좋겠고. 신발을 왜 넣지? 장거리를 가다 보면 아무리 좋은 쿠셔닝 화도 쿠션이 좀 죽는 경우가 생기거든. 중간 드랍백 지점에서 뽀송뽀송한 신발을 갈아 신으면 발이 진짜 이제 편해지니까 다시 좀 리플레시 되는 느낌도 있고. 뭘 넣어야 될지도 고민이 되겠다. 첫 번째 그치. 첫 번째는 이걸 신고 두 번째는 이걸 그치. 신어야겠다. 이것도 되게 고민이 되겠다. 그치. 현명한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코스를 분석을 해서 전반부는 뭐 예를 들어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코스면 거기에 맞는 신발을 넣고 후반부는 좀 상대적으로 도로가 많다, 인도가 많다, 그럼 거기에 맞는 이제 신발을 넣겠지.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옷을 넣어. 베스트도 넣고. 베스트도 이제 여분이 있는 사람들은 베스트를 넣는 사람도 있고. 다 젖을 거 아니야. 새 느낌이 나긴 나겠다. 그치, 리프레시가 되지. 알고 보면 드랍백에 이 뭐 옷 갈아입을 수 있는 이런 그런 거는 잘 모르겠네. 있나? 있지 않을까? 없어도 화장실은 있으니까. 드랍백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보통 CP마다 이제 화장실이 맞아, 있으니까 맞아. 꼭 탈의실이 없더라도 뭐 화장실 가서 갈아입으면 되지. 드랍백을 잘 활용하면은 전반부 후반부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판도까지는 못 바꾸고. 판도까지 못 바꿀 거. 판도는 실력이 바꿉니까? 그렇죠. 그거는 드랍백 가지고 뭔가 흐름을 바꾸긴 힘들 아, 것 그래? 같고, 그냥 이제 내가 좀 더 상대적으로 편하게 완주하기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그냥 넣어도 되는 건가? 드랍백에 다시 바꾸는 그치, 거잖아. 그치. 다 넣어도 돼?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 뭐 필수 품목을 빼지 않는 이상 필수 품목은 가지고 가야 돼? 당연히 그건 가져가야 계속 소지하고 그치. 있어야 되는구나. 필수 필수 품목은 품목은. 반드시 챙겨가지만 그 외에 전략적으로 이제 이거는 내려놔야지. 그런 건 내려놔야 되지. 뭐 쉬운 예로 전반부, 그러니까 스타트 할 때는 스틱을 들고 이동을 했다가 후반부에는 스틱이 필요 없겠다. 그러면 드랍백에 넣어서 보내버려도 되고. 드랍백에 보내버렸는데 스틱. 그치, 이제 거기서 판단 미스가 생기는 거지. 내가 스틱이 망했다. 있었으면 망했다. 지금 더 잘 갈 수 있었을 텐데. 나 그런 사람 예전에 본 적 있어. 근데 뭐 그럼 스틱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거는 어쨌든 본인 판단이니까. 그럼 반대로 스틱 없이 이동했다가 드랍백에서 반대로 스틱을 가지고 이제 후반부를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드랍백에 나만의 어떤 물건 이런 거를 넣어도 되지. 상관없는 거잖아. 그 규정이 상으로.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중간에 김치찌개를 꼭 먹고 싶어 해가지고 김치찌개 이렇게 반찬통에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놔도 되는 거야? 김치 뭐 이런 거. 진상 아니니? 그러면 뭐 케이크 이런 거 케이크는 내가 베스트에 계속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근데 딱 드랍백에 케이크 딱 넣어놓고 케이크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옷 다 갈아입고 딱 새 사람이 되어서 케이크 딱 먹고 가는 거지. 케이크 되게 괜찮지 않아? 케이크. 난 대회 때 먹고 싶지 않아. 케이크. 그래? 주최 측에 한번 문의를 해봐. 그건 내가 뭐 답변 주기 어려울 것 같아. 아무튼 뭐 이거는 한 예고. 나도 사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딱 결론지어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내가 대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거는 필요하다 싶은 거는 나는 다 넣었었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아무튼 드랍백을 잘 활용하면은 판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 차이. 그치? 짐을
내가 가볍게 가야지, 덜 가지고 이동해야지라고 개념을 잡고 그 드랍백을 준비하면 될 것 같아. 아, 필요 없는 거는 넣어놓을 수 있다. 이 음. 장점으로 가야 그치. 되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뉴트리션을 챙겨가는데 100kg짜리 뉴트리션을 아. 다 챙겨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렇네. 그러니까는- 몇십 개를 가져갈 수는 그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에너지젤을 10개를 가져간다. 5개씩 나눠서 음, 5개 전반부에서 내가 쓸 거 베스트에 음. 넣어놓고 이동하고 나머지 5개는 드랍백에 넣어놨다가 드랍백에서 이제 가지고 가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짐을 좀 줄여서 가야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좀 낫고, 그리고 그 드랍백에 가서 좀 더 편안하게 이동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또 짐을 싸도 되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신발을 넣는다든지 갈아입을 뭐 상의나 옷을 한다든지, 전반부에서 뭐 경련이나 그런 게 생길지 모르니까 카프 슬리브 같은 걸 하나 넣어놔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스프레이 넣어도 되겠다. 뭐 그래도 되지. 근데 그건 보통 CP에 다 있으니까 뭐 그거 어쨌든 본인 마음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바세린을 넣었었고 전반부 끝나고 발가락에 이제 막 이렇게 바르고 양말 갈아 신고 신발 갈아 신고 그렇게 나는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뭐 신발만 일단 갈아 신어도 엄청 기분이 좋아? 엄청 편해가지고. 근데 드랍백에서 지금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드랍백의 달콤함을 맛보고 가면은 그때부터 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어떤 점에서? 약간 DNF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드랍백 지점에서? 드랍백 지점에서. 드랍백 지점뿐만이 아니라 모든 CP에서 도사리고 있구나. 그치. 모든 곳에 이동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 모든 곳에 DNF의 착각했다. 유혹은 있지. 착각했다. 100km를 이동하는 내내 막 20시간 걸릴 수도 있잖아. 20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 졸리면은 어떡해? 졸려서 자면 죽는 거 아니야? 자지 마. 자면 죽어. 자고 가고 뭐 그게 아니라 에너지젤에 이제 카페인이 좀 들어간 에너지젤도 있고 뭐 또 사람에 따라서 카페인이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은 포도당 캔디를 좀 먹어서 좀 이렇게 리프레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뭔가를 씹으면서 가는 것도 좀 잠을 깨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껌 같은 거를 뭐 씹어 본다든지 사탕을 이렇게 우물우물 하면서 가본다든지, 뭐 그거는 본인이 찾아봐야지. 노래를 불러야 되나? 노래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을까? 뭐 어떻게 춤을 춰야 되나? 춤도 안 되나? 니맘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내가 이제 100km를 트랜스 제주를 나가야 되는데 제주도는 또 비가 되게 많이 와가지고 트랜스 제주 할 때 보면 항상 어떤 구간에서는 꼭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엄청 고생하고 막 저체온증 오고 막 이러더라고. 좀 걱정인 게 우리 저번에 비 오는 날 광교산 갔었잖아. 근데 비가 그날 보통 온 게 아니라 진짜 바람까지 막 태풍 오듯이 막 세차게 불고 막 비도 막 계속 쏟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진짜 제주도 체험하는 느낌이었어 나는. 근데 그 전에 오빠가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트랜스 제주 나가가지고 만약에 비 오면은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오빠가 그때 했던 말이 계속 뛰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쉬지 말고 계속 뛰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때 나 포함 모든 사람이 너니까 뛸 수 있지. 저 사람하고는 약간 말이 안 돼. 힘든데 어떻게 계속 뛰냐 이 입장이었거든. 근데 저번에 바람 맞고 막 비 오는 날 내가 그때 가보니까 뛰는 게 맞더라고. 아니 왜냐면은 걷는 순간 갑자기 막 손이 굳어. 너무 추워가지고 바람이 막 계속 불고 막 비가 계속 쏟아지니까 걷는 순간 이게 손이 계속 굳고 막 너무 춥고 막 너무 힘들고. 근데 폐는 터질 것 같은데 막 뛰면은 그래도 손은 안 굳더라고. 안 시렵더라고. 그러니까 뛰라고. 뛰는 게 맞긴 해. 저체온증 안 오려면은 뛰는 게 맞긴 해. 아니 나도 트제를 안 가봐서 저체온증 뭐 그런 게 사실 좀 걱정은 돼. 거기 이제 비가 워낙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걱정은 되는데, 한번 저체온증이 시작되면은 이건 진짜 답이 없다고 막 그런 말 하잖아. 몸이 식으면서 막 갑자기 떨리고 오한이 느껴지고 이제 이러면 저체온증이 시작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안 오려면 결국엔 내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밖에 없어서. 그게 맞긴 하더라고. 움직여야지. 뭐 방법이 있어? 몸 열내서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가. 방법이 있어? 힘든데 어떻게 움직이냐고. 빨리라도 걸어야지 어떻게.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더라고. 그날 딱 느꼈어.
아, 이렇게 저체온증이 오는구나. 음. 쉬면 안 되겠다. 쉬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다양한 어떤 환경에서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봐야 되는구나 하고 그때 좀 느낀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렇게 겨울에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저체온증이 이제 바람 많이 불 때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 바람이 중요해. 바람이 사실 안 불면 추운 날에도 그냥 저냥 그래도 갈만해. 비가 오면 그냥 계속 비 맞고 갈만한데. 근데 이게 바람이 거기에 더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막 그 체감 온도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에너지 소모도 더 그치.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 추우니까. 먹어도 막 계속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 가. 빨리 빠져나가 그 추운 데를.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꼭 100km가 아니더라도 누구한테는 장거리가 20km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장거리 트레일 러닝을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는 꼭 해봐라 라던가 아니면 꼭 해주고 싶은 말, 이 훈련이 좋더라, 이거는 꼭 하고 가라, 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훈련법이랄 건 따로 없고 대회를 나가기 전에 일단 자신감을 좀 많이 일단 쌓아놓고 나갔으면 좋겠고 그 자신감이 일단 그 뭐라 그럴까 내가 완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신력을 많이 받쳐주는 것 그래, 같아. 멘탈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대회를 준비하기 전에 연습을 이제 많이들 하실 텐데 예를 들어 50km 대회를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전에 막 한 번에 50km를 막 완주해 봐야지. 상승 고도가 이 대회가 예를 들어 4,000이다. 그러면은 4,000 상승 고도를 무조건 한 번에 찍어 봐야지. 이렇게 약간 좀 너무 무모하게 하지 마시고 계단형으로 거리도 10km, 20, 30, 40 뭐 이런 식으로 차차차차 올라가고 상승 고도도 그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떤 거를 뽑아내려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고 100km가 이게 무슨 뭐 말이 100km지. 말이 100km지 진짜 뭐 쉬운 거리는 아니잖아. 그래, 절대. 맞아. 50km 가는 것도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 맞아. 뱉어놨지만 나도 지금 걱정된다고. 뭐 이거를 단기간에 연습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차곡차곡 계단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요. 트랜스 제주 100K를 나가는 채채채에게 잘 버텨봐. 버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걱정은 안 되세요? 저 혼자 100K를 간다는데? 걱정되지. 어찌 됐든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걱정이 되면 동반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트제까지 그 비행기 숙소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나가는 돈이 얼만데. 나도 마음껏 뛰어보고 싶다. 그럼 나 트제 이제 안 나갈지도 몰라. 너무 비싸서. 아, 처음이자 마지막인가요? 너무 비싸. 비행기랑 숙소 값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이해해. 그 마음 이해하기 때문에 알겠어. 나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내가 되겠어. 졌자. 좋자. 최근에 우리 채채채가 달린다 유튜브 채널이 1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 진짜 꿈에 그리던 숫자였는데 1만. 기분이 어떠신지? 좋은데 속상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오래 걸리긴 했지. 한 50명 남을 때까지만 해도 별로 크게 감흥이 없었는데 9,950 정도 되니까 와 이거 가는구나. 오, 진짜 가네? 1만 가네. 약간 우리 둘 다 그랬잖아. 결국에 만 딱 찍혔을 때 어땠어? 그때 오빠 새벽에 이제 일어났는데 딱 보니까 만인 거야. 딱 그래서 1000. 그렇지. 그래서 일단 스샷. 일단 스샷하고 좋긴 좋더라고. 확실히 운동 유튜브다 보니까 구독자 오르는 수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진 않잖아. 심지어 또 이제 워낙에 작은 이 트레일 러닝계에서 하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진짜 안 올라서 이 뭔가 이 10,000명에 대한 갈망이 진짜 너무 컸어. 컸는데 너무 더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침도 되게 많았지. 하지 말자라는 말도 사실 우리 되게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오래 걸렸지만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만 구독자 이벤트를 잘 준비해 가지고 조만간 공지를 해서 라이브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다려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최대한 좋은 영상 만들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만은 또 언제 가냐? 2만은 또 몇 년이 걸릴까? 2만은 몇 명이 걸릴까? 이제 시작이에요. 좋다고 지금 방방 떠서는 안 돼.